예, 안녕하세요. 엑스버제이입니다. 여기는 코스트코 주차장인데, 여기서 지금 요바린다라는 곳이 한 20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거길 좀 볼 일이 있어서 지금 그쪽을 좀 갈 거예요. 항상 이 코스트코 주차장은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여기 왼쪽 차가 이제 양보를 해주니까 지금 비보 좌회전으로 들어왔어요. 항상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 비보 좌회전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많이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운전해도 그래요.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예, 원래 좀 힘든데 그래도 사람이 양보를 해주고 해서 쉽게 나왔어요. 주로 지금 한 20마일 달리는데 주로 아마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달릴 거예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틈 나는 대로 그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죠. 네. 그 기준을 보면 제가 한번 포스팅 저기 X에다가 올린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재포스팅을 할게요. 보면은 되게 어이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 단계별로 뭔가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무인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그 로드맵이 그 레벨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조건이 붙는데 조건이 되게 희한해. 어떨 때는 저기 날씨나 어떤 헤비한 조건들이 붙고 어떤 데서는 어떤 지역적인 조건이 붙고 뭐 하여튼 그 레벨을 보면 이게 한꺼풀 벗김으로 인해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그 로드맵을 세우고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개발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로드 테스팅을 고려해 놓지 않는 그런 자율주행 레벨이에요. 그런 걸 무슨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항상 규제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측면이랑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은 그냥 되냐 안 되느냐지. 이 도로에서 테스팅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좋으면 가면 안 되고 하이웨이에서 몇 킬로면 가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되죠. 해결되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여기서도 서비스 지역 내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조수석에든 운전석에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없으면 제3지역 그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의 반응 속도로 제어해 줄 수 있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어해 줄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는가. 차라리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돼야지.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와서 예, 좀 아주 반갑게 그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엑스에서. 일단 지금은 고속도로를 탔고요. 오늘은 카플레인을 안 타는 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카플레인 안 타고 어버이드 톨이라 돼 있죠. 톨로드를 피하는 걸로 이렇게 놓고 하고 했을 때는 FSD가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주행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플레인을 타도 된다고 옵션을 설정하면은 자유자재를 제가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간혹 근데 그러다가 카플레인에서는 길을 놓칠 때도 있고 빨리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길을 놓칠 때도 있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카플레인을 탈 수 있다라고 선택하는 거는 얘한테 그냥 옵션을 준 거예요. 네가 교통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면 카플레인을 타, 아니면 안 타도 돼 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카플레인 타고 가다가 지가 스스로 빠져요. 엑시트로 나갈 시점이 아닌데도. 그건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교통 흐름에 따라서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톨로드는 피할 때는 그거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톨로드는 안 간다고 얘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근데 카플레인은 이 카플레인에서 보면은 일반 엑시트랑 틀리게 카플레인에서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카플레인이 뭐 두 가지 갈래길, 뭐 A라는 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고, 그냥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를 유지하는 길도 있고,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차선 선택에 의해서 차선 선택하는 부분이 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완전히 해결되려면 얘가 이 교통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게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보면은 앞차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사이 공간이든 저 카플레인에서도 저 갓길이든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살짝 피했다가, 속도를 좀 피했다가 옆차랑의 간격도 당연히 보죠. 옆차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브레이크를 세게 밟죠. 근데 옆차가 없기 때문에 살짝의 차들 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조금 이렇게 앞차와의 그 충돌을 예방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이상의 그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거를 습득을 한 거예요. 지금 1.7마일 이후에 이제 다른 고속도로를 탈 건데, 보통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허리 모드라는 프로파일에서 허리 모드를 쓰게 되면 보통은 빠져나갈 때 1마일 정도 남겨놓고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차가 막히니까 막힐 때는 차선 변경하기가 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생각을 할 때 플래닝도 보고 교통 흐름을 파악을 해서 자기가 꼭 기계적으로 나 1마일 전서부터 차선 바꿀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전에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앞차가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어차피 얘는 옆 차선을 가야 되는데 앞차가 이제 차가 막히는 듯 하니까 바로바로 차선을 바꾸거든요. 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빠르니까 앞차의 간격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45도로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비스듬히 자꾸 들어야죠.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의사결정이 느리면, 판단이 느리면 그 생각하는 동안 앞차의 간격은 줄어들겠죠. 왜냐, 앞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나 정지했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각이 판단이 빠르니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차에서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승차감의 차이를 엄청나게 줘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E2E 전에는 룰 베이스 때는 이렇게 차선 변경 안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하나 둘 깜빡이를 켜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는 동안에 주변의 속도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때도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해요. 웬만하면은 비었을 때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지 않아도 자기가 그 사이길로 싹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이 차이가 되게 커요. 네. 그죠? 모든 차선 변경이 거의 스무스하게 그냥 쓱 교통 흐름에 따라 그냥 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옆에 차가 속도를 내니까 깜빡이를 켜고 있더라도 이 차가 지나가는 거와 동시에 이게 보이죠? 파란 선이 바뀌는 거 천천히. 그리고 지금은 왼쪽 차선에 차가 없고 뒤에 차가 오는 게 보이니까 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엄청나게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 모든 교통 흐름과 주변 차량에 대한 교통 흐름과 상황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로컬 도로보다, 시티 스트릿보다 프리웨이, 하이웨이가 훨씬 더 그 E2E를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판단 속도가 빨라야 돼요. 주변도 빠른데 그 빠른 거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예측해 가면서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되고 또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바람이면 모든 주변에서 부는 뭐라고 그러나요? 바람 같은 거?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로컬 도로보다. 그거에 따른 차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조금만 그 노이즈라도 있으면 판단에 뭔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판단 한번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받는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웨이 E2E가 적용된과 동시에 일런이 무엇을 강조했었냐면, 일런이 강조했던 게 그때 파라메타 변수도 5배인가 늘렸거든요. 파라메타 변수를 5배를 늘리면서 SNR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시그널 투 노이즈, 시그널 노이즈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재밌는 현상인데, 저는 분명히 그 카플레이를 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옵션 선택했는데
얘는 카플레이 탔어요. 제 차는 카플레이는 혼자라도 카플레이 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스티커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카플레이는 탈 수 있게 스티커를 줘요. 그 승인을 받으면.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붙이고 있기 때문에 타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만약에 혼자서 타고 가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데도 그러면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건 벌금을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쳐졌으면 하네요. 예. 이렇게 차선 변경이나 교통 흐름 파악을 잘 하니까 그 장거리 여행할 때 나 한 번도 개입 안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갔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그 정도로 잘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80마일이거든요 80마일이면은 킬로미터로 128km죠.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다님에도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전혀 불안감이 없고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핸들이나 이런 게 너무 스무스하죠. 흔들리는 현상 이런 거 전혀 없고 너무 스무스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장거리 뛸 때는 이 FSD 한번 맛본 사람들, FSD가 없으면은 진짜 여행 가기가 두려워요. 운전 때문에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하는데, 테슬라의 그 FSD 플랜을 너무 그 한 달짜리 구독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원데이 쿠폰이든 위크 쿠폰이든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얘기했던 게 프리페이드 플랜 같은, 프리페이드 마일리지 플랜 같은 걸 하면 나 몇 마일 달릴 수 있도록 충전해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물론 그 몇 마일 마일리지 플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 내가 어디를 가는데 마일이 부족해요. 가다가 이제 끊길 수도 있고, 가다가 또 목적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FSD가 충전이 부족합니다 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프리페이드 마일리지 플랜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를 주는 거죠. 뭐 충전 30마일 했는데 가야 될 거를 40마일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런 건 충전을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마일 충전했지만 40마일을 가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게 더 마일리지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어디 들렸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 60마일 있어야 40마일 달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독 플랜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차선을 달리다가 이제 빠져나가야 될 때 0.5마일 남았죠? 0.5마일 남아서 지금 빠져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스무스하게 차선을 바꿔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차선을 자주 바꾸는 게 싫으면은, 저는 얘기했지만 스탠다드 하이웨이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이웨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스탠다드 모드나 칠 모드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좀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롱 트립을 가는데 본인이 이제 출구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거리가 꽤 멀다 하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는, 처음에 스탠다드 모드로 했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는 허리 모드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기 한 10마일 정도 전부터는
다시 스탠다드 모드로 바꾸면 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좀 차선을 잘 많이 바꾼다거나 그런 건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조절하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오토 파일럿에 보면 조절하면은 그걸 바로 인지를 해서 얘가 운전 스타일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적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저기 돌아갈 때 하이웨이 또 똑같이 타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보여드릴게요. 이 FSD를 쓰다 보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신호를 깜빡이를 키면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당연히 누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움찔하죠. 움찔하다가 이제 지나 보내고 가는데 그러다가 간혹 놓칠 수도 있어요. 길을. 난 이 정도에서 가면 충분히 나 갈 수 있는데 가려고 했는데 옆차가 갑자기 훅 지나가면서 차선을 미리 변경 못해요. 그러면 얘는 뒷차를 위해서 아예 멈췄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우회하는 길을 선택을 해요. 사람이라면 그냥 멈췄다가 그냥 가기도 하죠. 무리하게. 근데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거리에 지금 FSD 수준으로도 이 거리의 모든 차량이 FSD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고는 진짜 제가 볼 때 한 7, 80%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 양보를 해주고 무슨 운전을 하든 무리하지 않으니까, 가속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자, 이제 좌회전 하는데 한번 이 코너링 할 때 핸들을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웨이모나 이런 다른 차들이 핸들링 하는 걸 보세요.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게 스무스하게 갔다가 스무스하게 펼치죠. 탁탁탁 끊기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중국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도 보면 간혹 이 영상들 보면 이 끊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FSD는 이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FSD를 쓰는지 안 쓰는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스탑 사인이에요. 완전히 0이 돼서야 출발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0이 안 되고 이제 슬슬 앞으로 가면서 출발해요. 네. 아까 저 앞에 이제 테슬라 차량도 FSD를 쓰진 않아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지만 아까 스탑 사인 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아마 길가에 그냥 풀업에서 세울 거예요. 어우,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칠게요.